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게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닌데 어, 절치는 손절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되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고 퇴근하고 같이 또 놀고 주말에 다시 또 올리고 그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또 사람을 또 만든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어렸었고 되게 죽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 먹는 합도 되게 잘 맞아서 그 친구가 맛있어 하는 것도 저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잘 먹고 그 놀러 다니는 그런 스타일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카페 갔다가 좀 쇼핑하다가 또 카페 가서 또 수다 떨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했고 삼청동 다니는 거나 이런 뭐 그 친구는 옷 구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지만 삼청동에 이렇게 자잘한 액세서리 구경하는 거 이런 거나 예쁜 동네 가서 집 구경하는 거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곤 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여가지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질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잘 하면서 진짜 죽이 잘 먹고 재밌다고 생각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고 여행을 가도 합이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여행 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제가 이제 언니다 보니까 맞춰주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래서 몇 년을 정말 친자매처럼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번 유학을 갔다 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서도 굉장히 연락 자주 하고 그랬을 정도로 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속 얘기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그 동생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 힘듦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고 이 동생은 저희 집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아빠가 되게 아프신 중이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계속 받고 계시는 직장인이셨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아예 아프시면서 일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약간 돈을 못 벌고 있는, 계속 이제 공부만 하고 있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버는 돈이 이 집에 이제 생활비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쪼들리는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화장품 막 이런 거를 살 돈을 좀 모아서, 뭐 화장품 주변에 샀다 그러면 그거 샘플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샘플을 얻어서 쓰고, 옷도 웬만하면 안 사려고 하고 몇 년 동안 되게 좀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 동생은 되게 꾸미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기분이 안 좋아도 좀 꾸며야 되고 약간 이런 좀 화려한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저한테 돈을 좀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한 25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동생이 되게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제가 처음에 뭐 그래 나중에 천천히 받지 하면서, 그 솔직히 안 받아도 되는 돈 25만 원이니까 저도 좀 빠듯하긴 하지만 25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이렇게 돈을 월급을 거의 비슷한 날에 월급날이어가지고 같은 직장이니까 받으면 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좀 웬만하면 돈이 천천히 줄어들도록 좀 이렇게 쓰는 편인데, 그 동생은 월급 받는 날 그날 바로 올리브영에 가서 막 뭐 산단 말이에요, 화장품 같은 걸. 근데 이제 저한테 갚을 돈이 있는데도 얘가 화장품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사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막 립스틱도 몇 개를 사고 막 쓸데없는,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지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혹시 까먹었나 해가지고, 아, 너 나한테 돈 갚을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참는 또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랬더니 아, 맞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상상했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 돈을 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가 언제 나한테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25만 원 꺼줬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약간 아,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꺼준 다음부터는 아, 꺼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밥을 사거나 걔가 돈이 필요할 때 그냥 내가 써버리면 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랑 걔랑 또 유학을 가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직장도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직장을 다니다가 걔네 그 직장에 결혼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저한테 올 수 없냐고 제가 자기가 얘기는 해놨다는 거예요. 요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둬서 그 공석이 너무 커서 자기네 이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부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그 원장님도 면접을 보시고 오케이를 했고, 저도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집도 더 가까워지고 그 동생이랑도 맨날 놀 수 있으니까 거기로 옮겼어요. 근데 저만 옮긴 게 아니라 그 동생이 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사람,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가 있을 동안에 다녔던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도 부른 거예요. 되게 친해져가지고. 그런데 저나 그 사람이나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동생을 통해서. 뭐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뭐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부러워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약간 이제 뒷담화 같은 그런 얘기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랬대. 뭐 시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하고 뭐 주변 엄마들하고는 이러는 상황이래. 뭐 이런 얘기들. 그 친구는 좀 이 결혼을 일찍 했는데 결혼을 일찍 한 것도 약간 그 친구가 약간 뒷담화하는 그 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욕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걔하고 너무 친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같이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약간 저를 벌레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의 그 친구가 다 같이 일하게 되는데, 그리고 셋이 이제 출퇴근을 같이 하게 되는데도 약간 이상하게 뭐를 약간 묘한 분위기가 좀 이제 아, 저 사람은 날 진짜 싫어하는구나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저를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시점이었는데 이제 그 동생이 집에 가면서 그 사람이 약간 도벽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벽? 이제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도벽? 그랬더니 그 걔네 집에 가보면 그 전에 직장에서 훔쳤던 물건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봤는데 그래서 뭐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근데 도교육에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사람이 이렇게 질이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까? 과연 애들 키우는 엄마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니 하고 듣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사람이 걔가 나랑 친하니까 그러니까 덜 친한 사람 욕을 저한테 한 줄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다가 또 어느 날 얘가 막 뭐 아버지 생신이 가까이 오는데 케이크 살 돈도 없다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돈은 안 꿔주겠지만 아버지 생신 하라고 케이크를 이제 제가 사줬어요. 그래서 걔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거 케이크 가져가서 잘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며칠 후에는 또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이 오빠랑 아빠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또 울면서 너무 지치고 자기는 낙이 없고 너무 죽고 싶고 돌아가신 엄마 따라가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거기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그 상황에 아버지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되게 빠듯하고 좀 힘들게 살고 있긴 했는데 이 동생이 이러니까 좀 안 됐다는 생각에 약간 저 같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정도 있으면 숨통이 트이겠니라고 했더니 50이라는 거예요. 50만 원만 꺼주면 자기가 정말 좀 지금 너무 급한 불부터 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데 전에 그 꺼줬다가 돈 못 받을 뻔 한 적이 여러 번 있고 항상 제가 이제 밥을 계속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꺼주는 거는 약간 뭐 꺼줄 수 있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것도 딱 정확하게 받았으면 좋겠기에 한 달에 얼마씩 갚는 거를 자동이체로 이렇게 해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진짜 5만 원씩 이렇게 갚는, 그 5만 원씩 이렇게 갚는 걸로 이렇게 은행에다가 해놓고 돈을 꺼줬죠.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동생이 좀 아파가지고 일찍 조퇴를 하고 저랑 그 선생님이랑 같이 퇴근하게 되었어요. 근데 따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로 가는 게 불편하진 않으니까 저 혼자 터덜터덜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하고 커피 좀 마시고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좋다고 하고 그 선생님이 가는 거 보고 둘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에 아까 그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제 욕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겪어본 사람들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 사실이 정말 맞는지 너무너무 저한테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기가 대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동생 있잖아요. 여기 같이 직장 소개시켜준 그 동생한테 제 욕을 되게 많이 들었던 욕들을 자기들한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까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가정사 아니면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뭐 밉다고도 얘기하고 막 이랬을 거잖아요. 너무 버겁다 힘들다. 왜냐면 저 혼자 이제 아픈 부모님 두 분을 함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혹은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만나면서 있었던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 같은 것들인데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좀 나쁘게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남미세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고 약간 각색한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나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선생님도 자기네들도 저를 겪어보니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일단 그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해줘서 저도 감사하죠. 저한테 확인하고 저를 뭐 왕따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이제 그 선생님의 말을 안 듣겠으니까 그 얘기를 전한 그 선생님하고도 저랑 되게 절치는 걸 아니까 좀 친하게 지내지 않아야 될 것 같다.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는 너를 정말 내 동생이라고 생각했고 그 몇 년 동안 항상 너네 집에 진짜 무슨 대소사 있고 항상 모두 그런 것도 다 챙겼고 나는 너한테 잘못을 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남한테 너의 흉이나 너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약간 발뺌을 하더라고요. 나 아무한테도 그런 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삼자대면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 선생님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너한테 들은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니 삼자대면을 하자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진짜로 욕을 한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내가 이 직장 지금 너가 소개시켜준 이 직장 관두겠다. 우리 다시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라고 절교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걔 말고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그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욕을 할 게 아니라 그 동생한테 뭐라고 해라. 나도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지만 너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다. 근데 너는 그 동생한테 들은 얘기로 나를 다 판단하고 나를 그 미워하고 왕따시키라고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니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정말 무식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 일단 원장님과 다른 그 교수팀에 얘기하고 저 선생님과 조금 분리 조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인 뭐 일까지 여기까지 직장까지 가져와서 막 위협하고 좀 화내고 진짜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약간 무식한 행동을 보이니까 분리 조치 시켜달라 요청을 하고 제가 근무하는 날까지 분리 조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도 그 동생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도벽이 있다더라. 그리고 결혼한 스토리가 이렇다더라. 나도 그렇게 얘기 들었지만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 서로 다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뭐 제가 퍼뜨린 소문도 아닌데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건데 너는 왜 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냐라고 그 선생님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말이 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동생하고도 이제 그 선생님이랑 싸웠겠죠.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이 그 선생님 집에서 무릎 꿇고 하루를 무릎 꿇고 빌었대요. 근데 막상 저한테는 제 욕을 더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와서 빌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돈을 다 갚으라고 제가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치사하긴 했지만 한꺼번에 다 갚아라. 난 이제 연을 끊을 거니까 이제 차곡차곡 월마다 네 이름 찍히는 통장에 들어있는 것도 싫다. 라고 했더니 뭐 언니한테는 껌값인 돈인데 뭐 그걸 꼭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껌값 그게 너한테 빌려줄 만큼 되게 넉넉하지가 않다. 그래서 난 꼭 다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빌려준 돈 다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진짜 건물이 짐승은 내가 거둔 적은 없지만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그 동생을 도와주려고 했던 제 마음이 너무 약간 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돈을 꺼달라고 하거나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약간 그냥 그 자리에서 약간 안 됐다 이 정도만 얘기를 듣고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친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꼭 절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절친이 저의 되게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약점이라고 손에다 쥐고 나중엔 그걸 가지고 흔드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진짜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는 글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진심을 터놓지 않아도 그냥 웃고 떠들고 하면 되는 수준까지만 친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가족이어도 절대 이렇게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이렇게 내어주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게 가장 나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동생을 좀 얘기를 해봤고 다음번에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혹시라도
나는 지금 친구가 없고 외롭고 뭐 친구 때문에 힘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자. 내가 나를 먼저 위해자. 그런 생각으로 좀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